식사선을 최대한 길게 그으시면 됩니다. 길게 긋고, 그 다음에 이 화살표는 사실은 결방 원단에서 뭐 털의 방향이 있거나 그럴 때 표시하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머슬린 광목으로 할 거기 때문에 얘가 방향이 없죠. 그죠? 뭐 한쪽으로 가야 된다거나 이런 방향이 전혀 없기 때문에 화살표를 양쪽 방향으로 다 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얘가 토르소 패턴인데 앞판이니까, 그죠? 프론트 토르소 패턴 쓰시고, 저희는 여기가 앞이 어떻게 되는 거죠? 골선 대칭으로 뜨게 되죠. 그래서 얘는 한 장만 있으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대칭할 때 항상 표시가 뭐예요? 이렇게 반달 모양 2개 하는 게 대칭, 네, 미러 표시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고, 뒷판도 마찬가지죠. 뒷판 같은 경우는 저희가 8cm 기준으로 이렇게 허리 라인을 뒷중심선을 수정을 했기 때문에 다시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평행하면 되냐면 여기 요 선에 평행하게 그리시거나 아니면 허리선이나 이런 데 직각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리선 같은 데에다 이렇게 놓으시고 직각으로 수직선으로 제일 긴 부분에 맞춰서. 어떤 친구는 되게 짧게 그리는데 이걸 그리는 이유 나중에 원단의 결방하고 맞추려고 그리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길게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원단의 방향이 위아래 방향이 없기 때문에 화살표 2개, 얘는 뒷판이죠. 뒷판 쓰시거나, 그죠? 쓰시면 돼요. 얘는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2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쓰시면 돼요. 자, 소매도 저희가 여기 다림질 했다는 이렇게. 자, 소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팔꿈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팔꿈치 위치를 기준으로 약간 앞으로 돌아가게 팔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뒤쪽 부분에 이렇게 다트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새로 식사선을 그어줘야 돼요. 왜? 팔꿈치선 밑으로 이렇게 휘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 선, 어깨선 여기서 수직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수직으로 그대로 여기 휘어지지 않게 수직으로 식사선을 내려주시면 되고요. 식사선 내리면 소매죠, 뭐는 소매죠. 한장 소매니까 그죠? 그냥 슬리브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러고 쓰시면 되고, 얘는 몇 개 필요해? 2개. 그죠? 2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자, 너치 표시 부위, 그 다음에 내부선이 저희가 하는 이거는 피팅을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피팅을 보는 거기 때문에 내부선의 중요한 위치들, 그 다음에 요 가슴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 표시가 돼야 돼요. 딴 거는 몰라도 안 했네 그냥. 앞중심선하고 무슨 선? 뒷중심선을 좀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아서 일단 앞중심선은 선 긋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막 접고 하다 보면 많이 구겨지니까 다리미로 그냥 다리시면 됩니다. 스팀 주지 마시고 해먹은 게 없는지 보시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구멍을 안 뚫고 그냥 송곳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마킹할 때 사실은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은 완성선을 다 그리잖아요. 그죠? 그럼 안 그러면 바느질을 못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 기성복 생산할 때는 완성선을 그리지 않아요. 무슨 선만 있어요? 여기에 이제 봉제하기 위한 시접선만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치 표시, 그다음 중간중간에 이런 데만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완성선이 있어야지 지금은 현재는 정확한 바느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또는 회사에서도 샘플 만들 때 한 벌 샘플 만들 때는 이렇게 다 뚫어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 뭐 맞춤 양복 하는 데라든가 그런 데 가면 이렇게 패턴을 씁니다. 자, 그래서 광목을 준비하시는데 지금 제가 스팀이 안 나와서 물이 없어서 그런데 물을 채웠더니 그래도 안 나오네. 뭐 부장이 난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렇게 나누어 드렸고요. 자, 우리 광목은 자, 이쪽이 폭이죠. 폭이고, 그다음에 여기 옆에 보시면 셀비지라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보다는 끝쪽으로 가서 오리 풀리지 말라고 밀도를 조밀하게 짜는 부분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쪽 방향이 어때요? 식서 방향이 되는 거죠. 셀비지가 있는 쪽이 식서 방향인 거죠. 셀비지가 식서는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끝에 이 부분을 셀비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좀 고급 원단을 옷을 만들 때 이 부분을 쓰지 않습니다. 아예 잘라내고 어떻게 쓰냐면 여기를 아예 이렇게 가위질을 내버려요. 끝을. 그래서 이 부분 빼고 쓰는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고 그냥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심선 식사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절반으로 접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접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는 친구들이 가끔 이제 폭으로 접어야 되는데 이렇게 식사 방향, 길이 방향으로 접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접으시면 안 되고 어디 식사와 식사선이 만나게 이렇게 폭으로 접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절반 위치 대충 표시하시고 저는 식사선을 이렇게 핀으로 이렇게 해서 잡고 쭉 힘줘서 싹 긁으시면 네. 세로 올 방향이 잡히죠. 이거를 저희가 식사선으로 긁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위치는 대칭으로 할 거기 때문에 앞중심선을 앞판을 놓을 거예요. 그래서 앞판을 놓을 거기 때문에 앞판 길이 정도 시접을 그다음에 밑단 이 정도까지만 빨간 선을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선은 나중에 드레이핑 할 때도 똑같아요. 원칙에 식선은 빨간색, 후선은 파란색, 그 다음에 바이어스는 연필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드레이핑 할 때는 이게 패턴이잖아요. 패턴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여기 식사선 잡으시고요. 빨간색으로 여기를 표시를 해주시고. 그래서 일단 저희 원형할 때 푸서선까지 그렸으니까 이거는 그냥 식사선만, 네, 장중심선만 일단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겉으로 나오도록. 실제 원단을 여러분 베끼는 것은 원단의 안쪽에다 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게 어때요? 이 선이 밖으로 보이도록 해야 되니까 지금 그어 놓은 것들을 네, 이렇게 밖으로 보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좀 펴주시겠어요? 네. 오늘 그냥 아주 눈이 글로 가네 계속. 감사하지. 자, 네. 식사선, 네. 식사를 잘 맞추면 되는데 여기는 보시면 그게 정확하게 남아 안 맞을 거예요. 이거 자체. 그래서 여기 그냥 이렇게 식사선 우리가 핀으로 잡아놓은 데를 잘 맞추시고요. 네. 잘 맞추시고 네. 좀 털어서 네. 편안하게 네. 잘 놔두시면 되죠. 고기를 이렇게 해서 힘주지 마시고 편안하게 잘 놔두시면 됩니다. 원래는 뭐 먼저 해야 돼요? 다림질을 먼저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스팀이 안 나와가지고 다렸는데도 이 모양인데 여러분들 스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원단을 여기가 자꾸 중심이 우선이 틀어져서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원단 위에다가 뭐 패턴을 배치해야겠죠. 네. 원단 위에다 패턴을 배치하는 걸 원래 영어로는 마커 메이킹이라고 하고요. 네. 우리는 피스가 3개밖에 없어요. 네. 칼라도 없고 뭐 주머니도 없고 뭐 안단도 없고 되게 작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배치를 할 때도 순서는 뭐 큰 패턴을 배치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 봉제되는 것끼리 같은 비슷한 위치에 놓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근데 뭐 이렇게 저거밖에 없고 결국 봉제는 얘 둘이 할 거고 그죠? 그 다음 나중에 얘를 할 거니까 네. 얘를 먼저 배치하시는 게 좋고 중심선은 골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뭘 배치하시면 돼요? 앞판을 배치하시면 됩니다. 네. 이때 배치하실 때 우리는 봉제하기 위해서 어때요? 여유가 필요하죠. 그래서 시접을 그릴 수 있는 양을 띄워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접을 그릴 수 있는 양을 띄워 놔야 되는데 밑단은 저희가 조금 여유를 길이 부분이니까 4cm 정도 여유를 줄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대충 한번 놔보시는 거죠.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놔두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소매 이렇게 하면 자, 위쪽 부분에는 시접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거의 여유 있게 나눠 드렸으니까. 근데 원래는 이렇게 배치하면 이제 망하는 거지. 원단을 막 써버리니까 다 버리는 부분이죠. 이쪽.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패드 프로그램을 배우시거나 할 때는 이걸 아주 조밀하게 배치를 잘 해야 합니다. 최소한으로 원단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효율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는 저희가 식사선을 뭐 이제 그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네, 배치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문진 같은 게 있으시면 이걸 활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없어, 그러면 계속 뭐지? 하는데 움직이면 안 되니까 뭘 이용하시면 돼요? 시침핀. 시침핀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시침핀 네, 꽂으시면 되는데 시침핀은 뭐 식서와 뭐가 되게 수직 방향으로 꽂으시는 게 움직이지 않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우리 패턴 같은 경우 사실은 이렇게 꽂는 것보다는 왜냐면 이게 좀 두꺼워서 굳이 안 꽂으셔도 잘 벗겨지니까. 그리고 얇은 패턴지 같은 경우 그렇게 꽂으시고 원단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 바깥쪽도 한번 꽂아 놓으세요. 그래야지 자르시면서 얘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패턴만 꽂으시는 게 아니라 바깥쪽 원단까지 움직이지 않도록 꽂아 주시면 돼요. 일단 요거 하나만 먼저 벗겨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문질이 있으니까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저희가 한쪽만 실제로 원단인 경우에 얘가 원단의 안쪽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초크를 쓰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이거 같은 경우 뭐 쓰셔도 돼요. 그냥 연필 쓰셔도 됩니다. 네. 피팅 보는 거니까 실제 원단이면 초크를 쓰셔야겠지만 네. 그래서 밑으로는 저희가 시접을 먼저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부위별로 시접은 정해져 있어서 길이 방향 그죠? 밑단 쪽 같은 데는 시접을 많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몇 센치? 4cm 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고 여기도 일단 여기니까 몇 cm? 4cm. 잘 보이니? 안 보이지? 4cm. 여기도 몇 cm? 4cm. 네. 여기도 소매 밑단도 몇 cm? 4cm 줄게요. 근데 모든 밑단이 4cm는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 플레어 스커트처럼 밑으로 점점 커지는 이런 실루엣의 경우에는 4cm를 줘버리면 밑단을 접어 올리면 길이가 더 그래서 주름이 많이 생겨서 안 그런 거는 2cm 정도밖에 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실루엣이니까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옆선 하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반인치 인치로는 반인치 주는데 우리는 1.2에서 몇 cm 줄 거냐면 1.5cm 줄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우리는 편하게 몇 cm 줄래 그냥? 1.5로 주시죠. 그래서 어깨, 옆선 모두 1.5로 주도록 합니다. 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자 여기는 안쪽 선이니까 냅두시고 자 1.5. 자 뒷중심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기를 여미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미게 되니까 약간 시접을 여유 있게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뒤는 2cm 정도 여유를 주세요. 왜? 원래 앞팀이면 앞에 부분에 여유를 줘야 될 텐데 저희는 앞이 골선으로 떠지고 뒷중심선에 여미를 거의 2cm 정도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곡선 부위, 진동, 목둘레 이런 데는 다 몇 cm? 8cm. 곡선 부위는 시접을 많이 주게 되면 어때요? 나중에 그 부분이 예쁘게 곡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위집도 줘야 돼서 다 1cm. 자, 그 다음에 이 안쪽 같은 경우에도 1.5 또는 1.2만 주면 되는데 이렇게 주시고요. 윗만 몇 cm? 진동만 1cm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놓으시고 갖고 계시는 이걸로 쭉 이렇게 벗기시면 되겠죠. 따라서 벗기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제가 여기 보시면 너치를 이렇게 잘라놨죠. 직선하고 사선 삼각형으로. 그러면 직선인 부분을 맞추시고 이렇게 잘. 이해되시죠? 여기도 직선인 부분에다 자를 놓으시고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편안하게 이렇게 빼서 이렇게 세워서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도 곡선 부위 이렇게 빼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뺏기면 되고. 자, 너치에서 직선에다 자를 놓고. 알겠죠? 직선에다가 자를 놓고 삼각 이렇게 사선으로 잘린 데다 자를 놓으시면 안 되고 직선부터 자를 놓으시면 돼. 그다음에 여기 이어서 그냥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이제 외곽선 다 뺏겼고요. 안에 들어간 선들을 점들을 꼭 뺏기셔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다이아몬드 형태로 잘라놨기 때문에 한 번은 가로, 한 번은 세로로 십자가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BP점도 표시, 그다음에 다 끝점 2.5cm 내려온 데 다 표시. 여기도 허리선 다 트양. 한 번은 가로, 한 번은 세로. 다이아몬드 잘라놓은 고기를 한 번씩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다 벗겼는지 보시고 확인하시고. 됐죠? 벗겨 나왔고 그 다음에 저희는 문지를 눌러서 벗겼기 때문에 이제 다시 요 안쪽을
핀을 조금 고정을 시켜 놓으세요. 네. 핀은 되도록이면 네. 식서랑 직각 방향으로 되도록이면 약간 끝 부분 이렇게 틀어지기 쉬운 부분 이런 이렇게 정도. 핀은 너무 많이 꽂지 마세요. 너무 많이 꽂을수록 오차가 생기니까 너무 많이 꽂지 마시고 안 꽂고 자를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네, 이렇게 정도 꽂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점점점으로 표시된 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잘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저희가 거의 직선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냥 쭉 박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완성선이 있어야 되니까 완성선을 대기선이라고 현장 용어로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기 패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패턴 또는 R 패턴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접선이 없는 패턴을 대기 패턴 또는 R 패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네. 그어 놓은 대로 맞춰서 네. 자 여기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네. 나중에 좀 봉제나 이런 것들이 조금 숙달이 되시면 굳이 이렇게 끝만 있으면 네. 곡선이 아닌 다음에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됐죠? 그다음에 여기 다 컷이 됐으니까 됐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뭘 주셔야 되죠? 시작. 네. 시작. 우리 한 번씩 주는 거 다 배웠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시접을 정확하게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네. 봉제했을 때 오차가 나지 않고 빨리 바꿀 수가 있겠죠. 자, 1.5니까 여기 방한자 넣으시고 1.5cm 맞춰서 따라서 그죠? 이렇게 좀 2cm 맞춰줘야 돼요. 자꾸 2cm 맞추면 제가 안 됩니다. 방한자의 한 칸이 네. 0.5cm인데 여기 맞추셔서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1.5 여기도 1.5 그죠? 네. 그다음 여기 몇 cm? 1cm 그죠? 네. 한 번에 안 되겠죠 얘는 점점점점 이렇게 하셔야겠죠? 이자로 하면 조금 불편하긴 해요. 길어서. 그래서 시접 전용자가 있긴 합니다. 근데 굳이 여러분들 그거 사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조금. 자, 이거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놓고 자대고 한번 필요하시면 그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시접. 밑에만 4cm 주시면 되겠죠? 자, 4cm. 자, 시접 그리는 거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보여주고 나머지 이제 좀 여러분들이 그냥 하라고 할 겁니다. 나중에는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요거를 저희가 이제 자를 건데 색깔 한번 써봐야지. 자, 자를 건데 가위로 자를까요? 가위가 많으니까 일단 완성선을 접는 겁니다. 어딜 접어? 완성선 위로 그죠? 접어서 완성선이 보이도록 이렇게 하시고 네.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쓰시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시접선을 자르는 거예요. 자, 이때 주의하실 게 완성선 자르는 친구들이 꼭 있어. 제발 그러지 마시고 어딜 잘라야 돼? 시접선 그죠?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잘 잘리네. 이렇게 되면 얘를 기준으로 대칭이 돼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꺾여서 시접선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잘라요.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안 그러고 그냥 이대로 자르시면 나중에 이 부분이 튀어나와서 고고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뭘 접어? 밑단 접었죠. 또 어디 접어야 돼? 돌리셔서 여기 옆선 이쪽 진동 소매 여기 진동이랑 이어진 이 부분 그래서 옆선을 안쪽으로 접는 거는 무조건 완성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 이렇게 대칭으로 잘라지기 때문에 여기가 네.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네. 나중에 캐드로 패턴을 하면 아예 이렇게 접힌 채로 자를 수 있게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바느질 할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를 직각으로 이렇게 잘라서 씁니다. 이렇게 스퀘어로 네. 이렇게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대칭된 모양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각으로까지 안 자르셔도 돼요.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되고요. 여기 자 진동 접 그다음 어디를 잡냐면 어깨선 이렇게 어깨선을 잡을 겁니다. 어깨선을 접으시고 접을 때는 완성선, 자를 때는 무슨 선? 시접선. 그죠? 이렇게 자르시면 되죠. 자 이런 원형 나이프가 뭐 할 때 좋아요? 이런 곡선 자를 때 좋습니다. 네. 가위로 여러분들 곡선 자르시면 조금 이렇게 하면 어깨가 이렇게 삐져서 나오게 되죠. 이렇게 반대로 또 여기도 이쪽도 어깨잖아요. 어깨를 접으세요. 이렇게 이쪽만 접으시면 여기 다 접을 수는 없고 이쪽만 접으시면 이렇게 접으시고 난 다음에 네, 여기 시접선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펼침 이런 모양으로 안쪽으로 휘어지는 라인이 나오겠죠. 그죠? 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네, 요 라인 그대로 잘라주시면 돼요. 이런 거는 직선 같은 거 되실 때는 자를 쓰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저기 뭐야 이런 거 할 땐 사실 이자 쓰시면 안 됩니다. 이자 하다가 여기 끝에 잘못 자르면 다 일어나 버리고 자 버리니까 사실은 이런 재단용 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제가 안 갖고 온 것 같은데 직사각형으로 생긴 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로 이거 자르다 안에 연필을 쓰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끝점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실 때 이 선 쭉 따라서 다 벗기지 마시고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끝점만 벗겨주시면 돼요. 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선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직선 끝하고 끝만 일단 그려놓으시면 되겠죠. 윗,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뭐 이런 데는 직선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 않게 이렇게 마킹 하시면 되겠죠. 재단이 제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신경 써서 네, 정확하게 재단을 해야지. 네. 자, 곡선 부위는 여기 너치 표시 까먹지 말고 하시고 저는 곡선 부위 같은 경우에는 다 뺏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중간중간만 이렇게 중간중간만 해서 이렇게 여기도 이 정도 곡선은 근데 그냥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살짝 저는 곡선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벗기시면 뭘 안 벗겼네? 목을 안 벗겼네. 이 부분은 중간중간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곡자 같은 거 이용하셔가지고 네.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걸로 뺏기면 우둘두둘 하니까 그죠? 네. 그러지 않도록 네. 중간중간만 네. 뺏기셔서 네. 라인을 이렇게 자를 대고 네. 완성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뭐 직선 부위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엉덩이 부위는 커브자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시 구워주시는 게 좋겠죠? 네, 자 이렇게 쓰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다음 여기는 끝 나왔으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다 들어가서 직선으로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도 얘도 마찬가지예요. 마무리 해주시면 정확하게. 이게 얼마나 귀찮니? 실표 뜨기 할 때는 이제 더 귀찮지. 그래도 그렇게 해야 작업 과정에서 정확하게 네, 벌어지지 않고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났나?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완성선을 다 그려놨기 때문에 여기 끝에 너치에 가위집을 주지는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는 나중에는 여러분들 여기 너치 표시 준 데는 이렇게 가위집을 끝에 주시는 게 좋습니다. 끝은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돼요. 한 0.5cm 정도. 이렇게 여기도. 네. 그러면 맞추기가 훨씬 편하겠죠.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뜨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요 접히는 선 같은 경우 이렇게 삼각형으로 잘라 놓으시면 훨씬 편해요. 네. 중심 잡기 이렇게 해서 끝부분 이렇게 잘라 놓으시면. 그다음에 밑단도 사실은 너치는 따로 없지만 여기 해놓으시면 꺾어서 다림질 하시도 훨씬 편해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모든 걸 다 재단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네. 근데 뒷판은 앞판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뭐가 또 좀 중요해? 소매. 소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건 괜찮아요. 요 밑단 반드시 접어서 잘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 얘가 벌어지게 이런 모양으로 시접이 나오고 이렇게 자르시면 약간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잘려줘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일단 가서 이거 먼저